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투자를 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분석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에는 현대임스는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조선 기자재 업체는 이 조선업의 업황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다가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배적인 상황인데, 자, 왜 그런지 금일 시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실적적인 부분이었죠. 직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출액은 30.7%가량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증가를 했다. 285%, 당기순이익도 증가를 했는데 131% 이상 상승하는 모습으로 실력적인 측면에서 호재성 이슈가 존재를 하면서 초반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 이후에 기관과 사모펀드 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재는 주가가 하락하는 이 상황입니다. 특히 연기금과 사모펀드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연기금은 이 매수를 하게 되면 호재성 이슈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떤 이 재료성 이슈나 앞으로의 산업 전망 혹은 기업의 방향성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모펀드가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이 부분이 주가의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개인을 제외하고는 이 금융투자, 보험, 또 투신 같은 경우 전부 다 매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유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유가의 상승은 결국에 이 대체제인 천연가스의 이 필요성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 이 결국에 LNG 선박의 발주 역시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자체는 이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동향을 좀 보게 되면 현재 같은 경우에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후티 반군이 이 사상자를 또 발생을 시켰다라는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 자, 이러한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는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가의 상승,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냐? 유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 이 하방 압력을 주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인데,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6주 연속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이 유가에 대한 상방 압력을 작용하게 되면 이 원유 재고 증가에 대한 부분은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을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구간으로 이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이 초점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적인 측면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금리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안으로 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유동성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유 시장 자체에서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가 상방 압력을 작용하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인 현대힘스까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조선가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신조선가 지수가 결국에는 조선주 주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 수주 물량보다도 성가 지수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이 컨테이너 성가 지수 산정 자체가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NG부터 LPG 같은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친환경 컨테이너선이 이 신조선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친환경 기술력은 결국에는 IMO를 기준으로 바뀌게 된 거죠. 현재 이 조선업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기술력에서 우위에 점유를 하고 있는 이 국내 조선사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자, 그에 맞춰서 이 기자재 업체도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철광석 가격 자체는 후판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철광석 가격의 동향을 살펴봐야지 이 후판 가격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 자체는 이 조선업 업체의 비용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판 가격이 떨어져야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 철광석 가격은 낮아질수록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중국이 경기 침체에 다가왔죠. 부동산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이 경기 침체에 다가온 만큼 철강석 가격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상반기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후판 가격을 두고 또 철강사와 조선사가 협상을 합니다. 이 철광석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 후판 가격 협상에 있어서도 조선사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왜냐? 이 후판 가격의 베이스가 되는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후판 가격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도 상반기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원가적인 측면에서 감소가 되니까 실적의 개선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 자체를 이 달러의 가치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 국내 증시에 유입됐던 자본 자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힘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러가 증가하면 이 조선주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 전망을 보게 되면 이 1300억 구간에서 이탈을 하면서 이 가격이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환해지를 이미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사, 조선 업체들은 이미 환해지를 이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선별수주 부분이다. 자,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수주 물량을 늘리면서 이때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18,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목표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2만 원 구간에도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인 과제는 이 18,000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냐, 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고, 2차적인 과제는 2만 원 구간을 뚫어주냐, 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자체는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주가 자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가의 상승, 또 원자재 가격인 철광석 가격의 하락,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후판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이 성과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해야 된다. 이 성과지수 자체는 결국에 친환경 기술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현대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